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순천에서 세계유산 축전이 시작됩니다.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무대로 이 축전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 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 순천. 오는 12일 2025 세계유산축전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등 참가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축전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 큰 축제를 앞두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좀 결의를 좀 다지고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며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2023년 첫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축전 때는 30만 명이 찾았고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는 2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축전이 열린 제주와 고령, 백제 유적 역사지구 중에서 순천의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도 지역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료 프로그램 참여자 1,500명에게 숙박과 식음료 등 지역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0만 원 규모의 쿠폰을 제공합니다. 세계 자연문화유산 또는 세계문화유산이 결합된 축제를 즐기시면서 순천도, 여수도, 광양도, 고흥도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이번 주 금요일 그린 아일랜드 개막식과 함께 10월 3일까지 2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아리백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농복합시의 농촌을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촉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안은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도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은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돼 농촌의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 면적도 군 지역과 비슷하거나 넓지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농작물 재배와 전기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주도해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기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소 무리가 그늘 밑에서 풀을 뜯습니다. 짙은 그림자를 만든 건 태양광 패널입니다. 독일 비센호펜의 한 농장,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와 재생에너지 기업 다이와아리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소가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만큼 내구성을 갖췄고 간격도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태양으로 생산한 전기는 영유아식을 만드는 인근 공장을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Fläche und gleichzeitig die Möglichkeit, Energie für unsere Produktion zu erzeugen. Und wir sehen einen sehr positiven Effekt auf die Tiere. Das Gras wächst besser, die Tiere haben weniger Stress durch Sonneneinstrahlung. 라테노프의 한 농장에서는 태양광 패널 아래 농작물은 물론 각종 과일과 약용식물,
꽃도 기르고 있습니다. 강한 열과 바람을 발전 시설이 막아줘 일반 농지보다 더 잘 자라는 작물도 많습니다. To test which crop is adapted also to sunshine, or how much penetration of sunlight do we need for the crop to grow normally or to give a yield you can harvest also. 농사로 얻는 소득과 함께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 acceptance from the farming sector for agri-PV is quite high. Also, the demand from landowners, landlords and municipalities is demanding more and more. 유럽에서 비옥한 농토를 지닌 독일. 농업 강국 자리를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까지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는 전국 15개 점포의 연내 폐점 발표를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후 실질적인 자구 노력 없이 회사를 더 부실화시키고 있다며 폐점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는 수십만 명의 생계, 지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폐점이 아닌 고용과 영업망 유지,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청년의 초기 창업 비용을 낮추고 채용 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 의장은 청년이 전남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쌀 재고가 줄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폭과 가공용 쌀의 공급을 더 늘리고 있지만 공급업체들은 쌀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쌀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쌀을 실어내는 지게차가 분주히 움직이는 광주의 한 공급업체. 예년 같으면 창고를 가득 메웠을 쌀이 지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체가 거래처를 통해 시장에 공급했던 물량은 하루 평균 10여 톤. 쌀이 귀해진 요즘은 하루 평균 5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25년 만에 처음 겪는 쌀 품귀 현상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까? 이렇게 가격이 이 정도까지 인상이 될까? 양곡에서 25년 근무하는데 25년 만에 처음 겪는 일 같습니다. 쌀 확보가 어렵다 보니 공급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업체에서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은 호남미 20kg당 5만 5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5%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구매 가격의 상승세는 이보다 더 가파릅니다. 지난 2월 5만 원 초반이었던 쌀 소매 가격이 이번 달 들어 6만 원을 돌파했고 일부 고급 품종은 9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란 게 어쩔 수 없죠. 오르더라도 사 먹어야죠. 삼시세끼 먹어야 될 거니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진행하던 할인 행사의 폭을 오는 11일부터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가동 중단 위기에 몰려있는 쌀 가공 업체들에게도 정부 양곡 5만 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기 조치의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돼야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9월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과 가족 간 불화 등 개인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대성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의 광양 지역 시민단체가 생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청년새마을연대는 오늘 지역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2리터 생수 5,000병, 총 1만 리터 분량의 생수를 강릉시에 보냈습니다. 청년새마을연대가 보낸 생수는 강릉시와 가뭄대책본부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공중 하강체험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민간 위탁사가 누적되는 적자를 이유로 운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위탁료 80%를 파격 인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위탁사 선정 절차를 추진했는데 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광양 지역 최초의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입니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의 위탁 운영사는 지난 6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운영 7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 규모만 2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민간 위탁사의 운영 포기 선언으로 광양시는 새로운 민간 위탁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회에도 새로운 위탁사 선정의 기준이 될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민간 위탁사에 대해 파격적으로 위탁료를 인하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올해 6월 달까지 운영한 그런 자료를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다시 위탁료를 재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탁료가 한 3년 한 3,1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광양시가 상정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위탁료를 파격적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의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7개월의 매출 구조로 분석해봤을 때 위탁료를 낮춰도 운영 적자 규모가 여전히 연간 1억여 원을 웃돌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위탁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 산정을 맡은 용역사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업체에게 배용역을 했는데 이게 고무줄 원가 산정한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들여서 원가 산정한 금액에는 보면은 1년에 한 1억 3,8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원가 산정한 것은 1년에 3,200만 원이라고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69억 원이라는 적자는 혈세를 투입해 광양시가 지역 핵심 관광 콘텐츠로 조성한 체험형 관광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 기대와는 달리 초라한 운영 실적에 위탁업체가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새롭게 마련한 개선안마저 의회에 가로막히면서 시는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을 한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어민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50대와 60대 남성은 어젯밤 9시쯤 대여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새우와 청갈치 3kg을 포획했으며 또 다른 60대 남성은 허가받진 어구를 설치해 새우 150kg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면서 해안가 일대에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3년간 관련 환자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했다며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보관 시 5도 이하를 유지하고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며 사용한 도마와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광주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 전남 남부는 80mm 이상입니다. 전남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되면서 오늘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최고 기온이 다시 30도를 웃돌겠고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2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고흥 고분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포두면 안동 고분과 풍양면 야막 고분을 비롯해 새로 발굴된 고분의 연구 성과를 조명하고 관련 유물 1000여 점을 선보입니다. 또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금동 관모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하루 4번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정기 전시 해설도 운영됩니다.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93개국에서 출품한 2,300여 편의 작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 60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영화제 기간 본선 진출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관객과의 대화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오늘 치러진 예선전에서 전 종목 1위를 휩쓸었습니다. 김우진과 안산은 남녀 개인전에서 각각 1위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도 한국 대표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2070점, 혼성 단체전에서는 1393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